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과 스마트 팩토리를 소개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홍수영 교수입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으로 위촉돼서 2023년까지 정보통신 교수로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술을 전수하고 지도할 수 있을까를 제 프로필을 잠깐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전자공학부 인공지능기술연구소에서 근무를 했고요. 또 2017년부터 23년까지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에 위촉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저의 경력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주식회사 이포시 대표이사 겸 기술연구소장을 맡았고요.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주식회사 휴태기일 전무이사로서 연구소장, 통신사업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제 전공 분야는 정보통신 분야가 제 주 전공이고요. 전자공학, 전기에너지, 또 품질, 표준 경영이 주요 전공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컨설팅, 자문 가능한 분야는 스마트 공장이라든가 IoT 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연구개발, 생산 품질 관리, 그리고 공사 설계 등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는 스마트 공장 현장 평가라든가 수준 확인, AI 공정 전문가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차 산업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과학기술이 그때그때마다 새로 발견되면서 산업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겪었는데요. 농사짓던 농경시대에서 전기기관차가 발명이 되면서 우리는 제1차 산업혁명을 맞이했고요. 다시 100년이 지난 그 이후에 19세기에는 전기에너지가 발견되고 발명되면서 대량 생산 체계가 오면서 세상이 확 바뀌었죠. 산업사회가. 거기에 약 70년이 흐른 20세기에는 제3차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퍼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이 세상에 네트워킹이 되면서 지식 정보화 혁명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2015년 이후 2021년 현재까지 이 산업을 4차 산업시대라고 그러는데요. 4차 산업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알다시피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는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를 근간으로 하는 이 정보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드는 AI 소프트웨어가 주도하는 산업시대를 제4차 산업시대라고 이렇게 정의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3차와 4차의 차이를 보게 되면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생산 설비가 자동화를 했다면 4차 산업시대는 생산 설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 학습한 대로 인공지능 설비, 인공지능 컴퓨터가 생산 설비를 자율적으로 돌리는 시대를 4차 산업시대다 이렇게 정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4차 산업시대의 주요 핵심 기술은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 사물 인터넷입니다. 이건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생산 설비나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놓고 그 생산 설비나 사물의 상태를 실시간 수집해서 그것을 가지고 데이터화하는 빅데이터 기술이 하나 있을 거고요. 이 빅데이터 기술을 가지고 컴퓨터의 인공지능 기술로 발전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서 그 수집된 결과를 가지고 컴퓨터가 됐든 어떤 장비를 소위 심화 과정을 시키게 되면은 결국 인공지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공지능을 이식받은 로봇이 있어서 결국 로봇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도 하게 되고요.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짜증 하나 내지 않고 하는 기술, 이것이 이제 로봇공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3D 프린터입니다. 과거의 3D 프린터 기술은 장난감 정도를 만드는 단순한 프린터였다고 한다면 지금 이 3D 프린터는 우주선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드는데 3D 프린터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요. 3, 4년 걸려서 짓던 아파트를 단 6개월 만에 아파트 한 동을 완성시키는 기술로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게
3D 프린터 기술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4차 산업의 그 기술을, 그러니까 4차 산업을 리드하고 혁신시키는 촉매 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잠깐 살펴보면요. 4차 산업의 기술을 혁신시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IoT, 사물 인터넷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입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혹은 북미 쪽에서는 이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를 대비해 가면서 프로그래밍하는 이런 기술을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것을 빅데이터 이론, 그리고 이 빅데이터 그 통계 정보를 어떤 설비에 집어넣어서 학습시키게 되면 결국 인공지능 기술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IoT라든가 CPS,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4차 산업의 시너지를 촉발시키는 하나의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그 공통적인 특징은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만물 인터넷 생태계가 가속적으로 성숙하고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장표에서 잠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해서 효과적으로 잘 쓰기 위해서는 스마트 팩토리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 회사의 전체 비즈니스 프로세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그 아는 거를 가지고 설비를 스마트하게 운영하거나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산 주체로서 생산에 필요한 재료라든가 부품을 구입해서 그걸 내부적으로 가공한 다음에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생성시키는 조직이 기업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이 기업의 목적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때그때 만들어서 팔고 이익을 창출하는 조직이 바로 기업이 있어야 될 존재 가치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기업의 존재 가치는 이익을 창출하는 조직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고민이 많으시죠? 우리 회사에 어떻게 하면 매출을 증대할 수 있고 원가를 줄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4차 산업시대, 산업이 이렇게 발전된 이런 시대에서는 공장의 그 설비를 자동화하고 공정을 개선해서 생산 설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원하는 시기에 수요 관리를 실시간 잘하는 속도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즘처럼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거나 맞춤형 생산이 가능한 설비의 유연성을 갖췄을 때 제조 경쟁력이 강화되고 우리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감히 해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경영관리를 한다고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이익을 많이 넘기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우리 회사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게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품질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원가를 줄이고 또 납기를 맞춰주는 요 PQCD가 스마트 공장의 KPI입니다. 주 핵심 KPI입니다. 반드시 스마트 공장을 도입할 때는 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달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설비 설치 전후에 회사의 그 KPI로 활용되기도 하는 겁니다. 또 큰 넓은 의미에서 그 종업원이라든가 설비 회사의 안전성도 지켜야 되고, 또 기업이 돈을 벌므로 해서 종업원들에게 소위 사기를 진작시키는 이것이 경영관리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제조기업에서는 포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력, 설비, 재료, 또 제조 공법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생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생산 시스템을. 이 생산 시스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생산 관리를 해주는 기능도 있고요. 또 공정관리 개선을 통해서 제품의 품질이라든가 성능을 개선하는 이 단계들을 최소한 스마트 공장을 도입 관리하는 직원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에 대한 프로세스 하나만 이렇게 잠시 보여줬습니다만은 이 프로시저대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 나온 값을 어디에다 피드백해서
공정을 개선하고 품질을 개선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공장을 스마트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거의 공장은 제품의 퀄리티라든가 원가를 낮추는 쪽에 그 주안점을 뒀다면은 지금 4차 산업 이 시대에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안전을 지키고 환경을 고려한 이런 생산 설비를 하는 것이 소위 이런 포괄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가 아닌가 이렇게 감히 정의를 해봅니다. 자, 결론적으로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제조 산업에다가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해서 생산 설비라든가 생산 공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최적의 생산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스마트 공장이다. 아주 뭐 단편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제조 공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조 시스템 중에 경영정보화라고 하는 ERP,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하는 것이죠. ERP만 있는 회사도 있고 좀 중견기업 이상 가게 되면은 MES라고 하는 제조 실행관리 시스템을 가진 데도 있습니다. 더 큰 회사를 가면은 POP도 돼 있고요. 그런데 요즘 중소기업들, 작은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다고 해서 가보면은 어떤 기업은 회계 모듈만 들어있는 ERP를 갖고 있거나 회계 자재 정도만 관리하는 ERP가 있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아예 이것조차도 없어서 이번 스마트 공장을 도입할 때 MES 하나를 도입하고 POP를 설치해서 실시간 공장 그 생산 현황이라든가 품질 자재 관리를 보는 이런 구조로 스마트 공장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넓은 의미로 보면은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ERP를 정점으로 해서 MES를 설치해서 이 둘 간에는 생산 정보를 주고받고 생산 실적을 주고받으면서 ERP가 원가 계산을 하거나 자금 거래를 하게 되고요. 또 우리 회사에 부품을 공급해주는 그 서프라이 체인 혹은 우리 회사의 물건을 사주는 커스터머들 간의 그 공급 사슬 관리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MES는 생산 현장 설비하고 연결을 해서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공장의 또 하나 큰 의미로 보면은 회사에 없는 제품, 명수가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품 개발을 한 거를 이렇게 MES로 연동해주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나중에는 PLM이라는 모듈로 명명할 건데요. 이렇게 PLM하고 MES가 연동하는 것도 있고요. 또 생산 현장에 에너지 관리를 해주는 PEMS, 이러한 토탈 기능을 소위 스마트 공장이라고 넓은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표는요, MES하고 팝 시스템의 기능 구성들을 잠깐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회사에 가게 되면 ERP가 있고요. 이 가운데 MES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MES 밑에는 실시간 현장에서 올라오는 그 생산 정보라든가 재고 관리를 볼 수 있는 POP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잘 아시다시피 영업팀들이 영업을 해오면은 영업한 결과를 가지고 생산을 하고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거나 혹은 일부 부분품을 외주 가공하는 단계를 거치고 그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QC가 시험 검사를 통해서 물건을 납품하는 이런 그 생산 공정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MES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을 잠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도 또 MES인데요. 이 가운데 부분이 사실은 그 MES의 고유 부분들이 되고요. 이 MES하고 생산 관리라든가 모니터, 뭐 설비 관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상호 연동하는 상당히 잘 구축된 스마트 팩토리의 전체 시스템을 보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제품을 기획해서 개발하고 설계하고 그걸 생산하고 생산된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전 과정을 IoT라든가 앞에서 얘기했던 CPS, iOS 등의 ICT하고 융합해서 생산 설비를 자동화하고 자율적으로 동작하게 하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다. 이렇게 정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는 구축된 정도에 따라서 기초 단계, 중간일, 중간이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각 단계별로는 생산 현장에 자동화가 얼마나 돼 있느냐, 그리고 생산 현장에 MES를 구축해서 공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MES하고 ERP가 어떻게 서로 연동하는 것인지, 또 이 회사는 연구개발, 제품 개발하는 부서하고 MES나 ERP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또 우리에게 자재를 공급하거나 우리 물건을 사주는 그 공급 사슬 간에는 이들이 어떻게 연동되는가를 보고 구축된 스마트 공장의 기초, 중간, 1, 2, 고도화 단계로 이렇게 구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